형태는 변하지만 제법 모여 있는 것은 컵 안에다가 물 집어넣고 이렇게 기울면 그냥 그렇게 물 붙어 있어. 물이 막 방울방울 조각돼서 떨어져 나가지 않아. 액체 분자 사이에 서로 당기는 힘이 존재하고 액체를 둘러싼 기체 분자가 액체가 기체로 튀어나오지 않게 일정한 힘으로 누르고 있기 때문에 액체는 그 제법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압력이 변하여 표면에 있던 물 분자 중 일부가 분자 간의 연결을 끊고 공기 중으로 튀어나가는데 이러한 현상을 증발이라고 합니다. 컵에다가 물을 담아나 물 분자가 이렇게 표면에도 있겠지. 끊고 중간에 하나가 튀어나가. 그게 증발이야. 그러한 현상을 증발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라면을 먹기 위해서 물을 펄펄 끓이고 싶다면 표면에 있는 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물 입자를 여기에 있는 모든 물 입자를 대상으로 많은 열 에너지를 가해야 한다. 그래서 물을 냄비에 담아 가열하게 되는데 물의 끓는 점은 대기압 아래에서는 약 100도, 물을 누르는 공기의 압력에 따라서 다 변한다. 밑줄 긋을 때 있겠는데요. 압력이 낮은 높은 산꼭대기에서 라면물을 끓이면 섭씨 10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물이 끓고 반대로 밀폐된 통 속에서 물을 끓이면 증발된 수증기를 포함한 기체의 압력으로 인해 물의 끓는 점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옆에다가 이렇게만 쓰면 끝이네. 압력이 커지면 물의 끓는 점도 높아집니다. 물의 끓는 점도 높아집니다. 끝. 물이 끓기 시작하는 순간에는 냄비 바닥에서 작은 방울이 올라오는 걸 볼 수 있다. 이 시간이 제일 견디기 힘든 시간 아닌가? 빨리 면이랑 라면 넣고 싶은데. 이러한 작은 방울은 시간이 지나면서 양이 많아지고 작은 방울이 올라와 작은 방울 수가 많아져 물 전체가 부글부글 끓어올라. 일반적인 바닥 냄비는 엄청 평평한 것 같지? 아니요. 울퉁불퉁한 요철이 존재해. 실제 냄비 바닥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우리 눈에 평평해 보이지만 냄비에 물을 부을 때 요철 사이에 있던 공기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방울 형태로 물 속에 남는다. 여기에다 물을 채우면 물이 이렇게 찬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여기에 공기방울이 들어 있다라는 거지. 냄비 바닥의 요철 부분이 가열이 되면 이러한 공기방울이 가열이 되면 공기방울 팽창의 크기가 커져 부력을 받아 요철에서 떨어져 올라. 요만한 게 부피가 이만큼 커져서 위로 뽀글뽀글 올라와. 그렇다면 초기에 공기방울이 냄비 바닥의 요철에서 다 떨어지고 나서도 계속 올라오는 방울은 어떻게 설명할까? 그러네. 요철 부위에 있던 물 분자들은 앞서 언급한 요철에 숨어 있던 공기방울들과 맞닿아 있으므로 여기 공기방울이 있었는데 요 근처에 물은 공기방울과 맞닿아 있었어. 다른 곳의 물보다 비교적 쉽게 기체 상태, 수증기로 변하게 된다. 요렇게 칠해 놓은 얘네들은 수증기가 되기가 쉬워. 어디가 있어? 이렇게 수증기로 변한 물은 공기방울이 떠올라 빈 자리가 된 요철을 채우는데, 요철이 요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있던 거는 일단 튀어나갔지. 여기 근처에 있던 물이 수증기가 돼서 다시 이 자리를 채워.
다시 이 자리를 채워. 그리고 어디가 있어?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요철 부위에서 계속 방울이 생성되어 물 표면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무 놀랍다. 물이 물속에서 수증기로 변한 다음에 더 열받으면 기체가 돼서 올라오는 거래. 액체가 끓어오르는 현상을 비등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물질 표면의 기포 형성으로 특정 지어지는 비등 방식을 핵비등이라고 부른다. 라면에 물 끓는 걸 보면서 핵비등이 일어나고 있군. 이것은 핵비등은 급격한 열 전달을 일으키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다면 물이 끓고 있는 냄비를 계속 가열하면 어떨까? 바닥에서 생긴 수증기 방울이 점점 발달하면서 어느 시점에는 가열하는 바닥면 바로 위에 기화된 물, 수증기가 막을 형성해서, 우와, 울퉁불퉁한 거 계속 불 때우면 어느 순간 요렇게 여기 물이 찰랑찰랑 있지만 어느 순간 수증기가 막을 형성해서 물과 가열면을 분리시키는 현상이 나타난다. 물과 가열면 여기를 분리시키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가열면의 온도가 크게 올라가고 여기 빨간데 온도가 크게 올라가고 막의 건너편에 있는 물은 100도를 유지하면서 여기는 100도씨를 유지하면서 더 이상 온도로는 끓지 않는 상태가 되는데 이것을 막비등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물이 뜨거워지지 않네. 막비등. 진짜 그 수온 온도계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대놓으면 이렇게 해서 온도계 여기까지 오면은 100도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밑에까지 훅 이렇게 해서 찌르면 100도 넘어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얻는데 부피는 1200배 팽창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겠네. 물의 부피, 수증기 부피. 수증기가 1200배야. 물 곱하기 1200해야 수증기 부피가 된대. 이 때문에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는 일이 가능하다. 열 에너지를 화살표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는 일이 가능하다. 지하수를 퍼내기 위해 고안된 뉴커먼 증기 기관은 먼저 석탄을 태워서 열을 내. 여기서 석탄을 태워서 열을 내. 그 열을 물이 담긴 보일러에 전달해. 그러니까 뭐야? 여기 이 보일러를 데워. 보일러에서 연결관을 지나 원통형 실린더로 옮겨간 수증기가 밸브를 지나 원통형 실린더로 들어간 여기 수증기가 실린더에 가득 차면 연결된 밸브를 잠궈. 여기를 꽉 잠궈. 그러면 실린더 위쪽 벽에 위치한 피스톤이 움직이게 돼. 왜? 부피가 늘어날 거니까. 피스톤을 위로 올려. 피스톤을 위로 올려. 이때 외부에 있는 물탱크에서 차가운 물을 끌어들여서 실린더에 뿌리면 온도가 낮아져 증기는 순식간에 물로 변하면서 실린더 속이 진공 상태가 되고 피스톤이 아래로 내려와. 뜨거우면 위로 올라가고 식히면 아래로 내려와.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며 실린더의 위쪽 피스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운동을 하고, 그렇겠지. 물 칙 뿌려서 식혀서 피스톤이 내려오면 밑에 밸브 다시 열겠지. 그러면 수증기 다시 올라갈 거고, 그래서 피스톤 올라가면 끝까지 올라갔다 싶으면 피스톤 다시 잠가. 물 뿌려 칙 내려와. 어느 정도 내려오면 밸브 다시 열어. 수증기 다시 밀어 올려.
끝까지 갔으면 밸브 다시 잠그고 찬물칙 이런 식으로 반복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는 피스톤을 지렛대에 연결하면 땅 위에 고여있던 지하수를 퍼올리는 장치가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